주말에 열렸던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템플스테이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선명상 아카데미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상은 선과 다르지 않고 선이 곧 명상이라는 한마디로 선명상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선명상을 집중 수련하며 선명상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포교그룹 비텐스가 무대에 올랐고 선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선명상 수행 지도를 이끌었습니다. 서울 봉의사가 생전예수제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회향의식까지 49일 기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한인사회의 불교를 전하며 구심점 역할을 했던 양봉당 태연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부도비가 세워졌습니다. 음성공양으로 불법을 전하는 동불 108합창단이 창단 5년 만에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선명상에 대한 4부대 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계종이 진행한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가 한국문화연수원 템플스테이를 끝으로 2달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상은 선과 다르지 않고 선이 곧 명상이라며 선명상의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먼저 황민호 기자입니다. 큰 박수, 환호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입장합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앞선 3분간의 명상이 시작됩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 사전 녹음한 진우 스님의 청정한 목소리가 참가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끕니다. 우리 사회 리더들에게 선명상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가 템플스테이를 끝으로 회향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좀 더 편안하게 스스로 좀 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스킬, 그러한 그 기술을 좀 익히자. 진우 스님은 다음 달 28일 국제 선명상 대회에서 K 선명상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한편 10월 미국 현지 강연을 통해 선명상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하게 될 때 인류의 구제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강의부터 빠짐없이 들어온 한 참석자는 명상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사회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꼭 명상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오늘 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의 선명상은 학습 현장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학의 불교 관련 전공자들에게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조계종단에서 선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다음 학기 수업 때 이제 선명상에 대해서 이제 학생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 선명상의 중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가 명상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대와 가나선의 세계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템플스테이는 선명상을 집중 수련하며 선명상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습니다.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의 공연에 이어 선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선명상 수행 지도를 이끌며 걷기 명상과 소참 법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이경진 기자가 템플스테이 소식을 전합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템플스테이 첫날,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가 등장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명상으로 이끄는 춤을 비롯해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기를 모으는 태극권, 플루트와 가야금이 함께 고향의 봄을 연주하는 등
조기종이 내놓은 선명상의 대중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니까 저희들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쉬웠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명상을 실참 체험하는 시간에는 참가자 180여 명이 수행자의 지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다양한 선명상에 잠깁니다. 앉아서 하는 거, 또 호흡하는 수행, 또 화두를 들고 하는 거, 또 걷기 명상. 그래서 아마 오늘 참가한 분들은 좀 다양하고 좀 집중된 선명상에 관련된 실참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강스님을 비롯해 해민스님과 해주스님 등 명상 전문가들의 조언 아래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정진의 정진을 거듭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를 잡고 데리고 오는 연습이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선명상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자 직접 체험하려는 BBS 라디오 제작국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불교 변화 속에 한국 불교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은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떤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불교 방송은 방송 콘텐츠로서 우리 스님들께서 잡아가시는 그 방향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다음 날에는 연수원 잔디광장에서 걷기 명상이 펼쳐졌습니다. 명상하기 딱 좋은 화창한 날씨 속에 참가자들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템플스테이를 끝으로 8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선명상 아카데미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한평생 제일동포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일본에 한국 불교를 전한 양봉당 태연대종사의 업적을 기리는 부도비가 그제 고불총림 백양사 부도전에 세워졌습니다. 태연대종사 원적 100일을 맞아 조성된 높이 3m 규모의 부도비는 경주 명상센터 아란야 원장 보윤 스님이 비문을 썼으며 태연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양봉당 태연 스님께서는 제 기억에 참 따뜻한 스님이셨습니다. 한국 불교를 일본에 알리시겠다는 그런 큰 염원을 품고 일본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일생을 노력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스님께서 일생 동안에 수행해온 그대로 저희들도 본받아서 수행을 하고 또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우리 교포분들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실천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막식에 앞서 백양사 대웅전에서는 태연대종사의 백제가 엄수됐습니다. 1953년 백양사 지웅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68년 한일불교 친선교류단 참여를 계기로 일본의 종교법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와 보현사, 달마사를 창건해 일본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려사의 위령탑을 세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해온 스님은 지난 5월 17일 일본 보현사에서 세수 87세, 법납 71년을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살아생전 스스로 죄를 지내 공덕을 쌓는 불교의 전통 의례 생전예수제 기도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히는데 현재 서울시 무형유산인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올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승격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생전에 미리 닦는다는 의미를 지닌 불교 전통의례 생전예수제. 무주고운과 망자를 위해 제를 올리는 천도제 수륙제와는 달리 생전예수제는 불자들 스스로 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서원하면서 가장 불교적인 의식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7년 사단법인 생전예수제 보존회를 설립해 전통문화 보존에 진력하고 있는 서울 봉은사가 올해 생전예수제 49제 기도정진을 시작했습니다.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제를 올려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회양의식까지 49일간 봉행됩니다. 그 의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생전 예수의 정신의 그 쪽으로 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전 예수의 49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불교는 여러 의례가 있어요. 그 여러 의례 중에서 가장 불교적인 것, 그리고 또 가장 우리에게 이로운 것, 이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다. 고려시대 성립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생전예수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했고 윤달이 되면 봉행하는 서울의 풍속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헌 동국세 시기에는 현재의 봉은사를 일컫는 경기 광주 봉은사에서 예수제 관련 법회가 봉행됐다는 기록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봉은사는 고전 문헌을 근간으로 생전예수제 복원 노력을 이어갔고 2019년엔 서울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생전예수제가 대표적 수행 의례로 자리매김하면서 불자들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제하는 자력 수행으로서의 생전예수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생전예수제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승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종목 지정을 예고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교계 전통문화 보존 노력으로 복원된 생전예수제가 국가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전 국민의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지난 주말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그제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증명법사로 법석에 올라 불제자로 거듭난 장병 1,400여 명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의 옥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에는 우리 불자들의 생활 신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계법회에는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호국연무사 주지 진호 스님을 비롯한 군승법사 등이 함께했고 수계 장병들은 전북 익산시 군포교 지원팀의 연비의식 도움으로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참불자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우리 전통의 가야금 독주곡 가야금 산조의 맥을 잇기 위한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가야금 산조 인간문화재 양승희 명인은 최근 서울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K서울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에서 인간문화재 대학생 후학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판소리하고 또 이제 창작곡 25연도 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이제 한무대에서 보여줘서 우리들이 정말 놀라운 그 세대 간의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문화 역사를 이제 문화유산이면서 보물을 다 전해주는 것을 오늘은 증거가 되는 공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아울러 공연장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스님 등 불교계를 비롯해 파키스탄 외교관과 문화계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찾아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당초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는 수년 동안 전남 영암군에서 개최돼 왔지만 영암군이 가야금 산조의 계승자 양씨와 갈등을 겪으며 영암군과는 별도로 서울시의 민간 국악행사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열리게 됐습니다. 찬불가를 즐기고 사랑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들로 구성된 동불 108합창단이 창단 5년 만에 첫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표현한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의 찬불가가 동국대 중앙당을 가득 채웁니다.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완성된 합창단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무대에 울려 퍼지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뒤따릅니다. 창단 5년 만에 열린 동불 108합창단의 첫 찬불가 공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이룬 붓다가 되기까지의 생애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표현했습니다. 시타르타와 함께 붓다의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탄생과 출가, 수행과 깨달음, 열반과 귀의하는 마음 등 3막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거, 모두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부처님 말씀, 이 우주 안에 충만한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출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불 108합창단은 2019년 동국대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동문불자들의 신행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작은 참불가 모임에서 시작해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참불가 전법단체로 성장하기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 주마다 합창 연습을 했고 해마다 10여 차례 이상 군법당 등 음성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곳이면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동불 108합창단은 2019년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찰들과 그다음에 군부대 또 여러 초청 공연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양을 한다는 그런 일념하에 그동안 정진해 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음성 포교 활동을 이어갈수록 동문들의 소통의 장은 점차 확대됐고 참여하는 이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참불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모임을 결성해 불교 포교와 전법의 영역까지 넓혀나간 전법 우수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사실은 전법과 포교의 그런 어떤 돌격대 정신, 유격대 정신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한국 불교가 더 융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성 공양을 통해서 부처님법을 전하는 동불 108 합창단이야말로 문화 유격대 또 포교의 돌격대. 창단 5년 만에 첫 찬불가 공연을 올린 동불 108 합창단. 음성 공양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새싹 포교 활성화를 위해 찬불가 율동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율동 영상은 마음의 그릇, 그림을 그려요 등 총 2편으로 구성됐으며 영화사 어린이법회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포교부장 남전스님, 영화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학부모들은 한 달여에 걸친 안무 연습을 통해 제작된 영상을 지난 21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함께 시청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긴장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학부모들은 아이가 춤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선업스님은 이번 율동 영상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2020년부터 어린이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교 콘텐츠로 찬불가 율동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토문헌학회가 최근 세종시 영평사에서 2024 제2회 정토 안거를 열고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행사는 정토불교에 대한 신심과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자리로 첫날인 20일에는 미탄 스님의 십주비 바사론 강독과 박소현 전남대 교수의 정토문헌 이해를 위한 기초적 한문 문법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1일은 동국대 김호성 교수가 광덕 스님의 원앙생가를 주제로 대중특강을 마련했고 마지막 날에는 삼국유사 광덕엄장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불교계가 이웃돕기 성품을 보시했습니다. 울산 불교신도회와 덕원사는 최근 중구 성안동 덕원사 경내 앞마당에서 백미와 라면, 기프트카드 등 소년소녀가장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신도회는 법륜사와 함께 울죽은 범서읍 복주리 천상급식소를 찾아 자비 나눔 백미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최근 지역거점병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주요 사업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경북도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동국대 경주병원은 지난해 4월 비전 선포식 이후 부인과 복강경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중환자실 확장, 선형가속기와 펫CT, 로봇 수술기 도입, 경주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까지 이어진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우수한 교원 또 학보도 노력하시고 첨단 의료 장비도 많이 이렇게 들어놓으셨고 특히 수술실, 중환자실에 대한 큰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 병원은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해 지역 의료를 선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끝까지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앞으로 호흡기, 폐암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듀얼 에너지 CT 추가 도입, 감염병 치료 병상과 중환자실 추가 증설 등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